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 하나는 치매입니다. 암과 치매. 언뜻 두 가지 질병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암도 치매도 유발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혈당입니다. 정확하게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인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인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뇌세포가 줄어들어 치매가 유발되거나 암세포가 발생하고 또 증식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게도 만들 수 있고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어 노화를 촉진하고 뇌세포를 줄어들게 만드는 이것과 식사 전에 먹기만 해도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주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혈당은 원래는 정상적인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있을 때를 혈당이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혈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 유지도 하고 걸어다니고 숨도 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마운 혈당이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과 흰쌀밥이 비슷한 음식이라고 하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밥, 빵, 라면 같은 음식들이 소화되고 분해되면 포도당이라고 부르는 단순당이 되는데요. 설탕은 쌀밥과 같은 복잡한 당이 아니라 이미 단순한 형태의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쌀밥과 같은 복잡한 당보다 더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설탕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목하던 서구권 일부 국가에서는 지나치게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설탕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죠. 설탕으로 인한 비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도 문제이지만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몸속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이 치매나 암을 유발하게 된답니다. 음식에 넣어 먹는 설탕이 문제라면 음료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음료의 단맛도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음료 속에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이 문제입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에 인위적으로 과당을 첨가한 물질인데요. 설탕보다 값은 싸면서 설탕보다 단맛은 강력해서 설탕 대신 많이 쓰인답니다. 이 액상과당이 설탕보다도 건강에는 더 해롭다고 하는데요. 액상과당은 설탕보다도 몸속에 흡수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문제입니다. 얼핏 액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음료만 조심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서 액상과당이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주로 콜라, 캔커피, 탄산음료 같은 마실 것에서부터 아이스크림, 케첩, 사탕, 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액상과당을 25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제품 성분 표기에 정확한 함량까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액상과당이 포함된 가공식품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해요. 제품 뒷면 표기를 확인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고과당콘 시럽입니다. 그렇다면 표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음식이나 사 먹는 음식들은 어떨까요? 가장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맵고 짠 음식입니다. 요즘 집에서도 간편하게 배달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나서 자꾸만 물이 켜고 속이 편치 않은 경우도 많죠. 집에서 먹는 슴슴한 음식과는 달리
맵고 짜거나 자극적인 맛의 음식에는 매운맛을 내는 고춧가루나 짠맛을 내는 나트륨 함량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맵고 짠맛을 중화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설탕이 들어가거나 액상과당 함량이 높은 무릇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단 것도 싫어하고 배달 음식도 싫어하니까 괜찮아라고요. 이번에는 단맛도 전혀 없으면서 혈당을 올리는 이것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앞서 설탕 이야기를 하면서 쌀밥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쌀밥을 이루고 있는 탄수화물은 복잡한 당이기 때문에 몸속에서 천천히 분해되지만 설탕은 구조가 단순한 단순당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고 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간단하게 현미와 백미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쌀을 덜 가공해서 거칠거칠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백미는 쌀을 더 많이 깎아내어 깨끗한 알맹이만 남긴 상태인데요. 이렇게 거칠거칠한 표면이 있는 현미는 몸속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깨끗한 백미는 쉽게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답니다. 물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흡수되는 속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정제 탄수화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나면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식빵, 팥빵, 크림빵과 같이 속이 하얀 빵류가 모두 해당되고 국수, 라면, 우동, 짜장면, 파스타와 같이 대부분의 면류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흰 쌀밥을 필두로 쌀로 만든 떡도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튀김가루가 포함된 도넛이나 치킨 너겟, 꽈배기도 포함입니다. 피자의 도우나 햄버거의 빵 부분도 모두 정제 탄수화물이지요. 그렇다면 비정제 탄수화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 종류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고구마나 감자, 일반 밀가루가 아닌 통밀, 또 흰쌀이 아닌 현미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우리가 식탁 위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 같아 보이는데요. 탄수화물에 길들여진 식사 습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예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평소 식단에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을 골고루 배치하기만 해도 정제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식사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만 어떤 것을 먼저 먹는 게 좋은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음식들을 아예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똑같이 국수를 먹더라도 똑같이 라면을 먹더라도 조금이라도 천천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식사 전에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식전에 먹으면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음식,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호주의 한 연구팀은 식전 30분에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추천해드릴 단백질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탄, 단, 지의 구성이 굉장히 좋은 단백질 섭취원입니다. 계란 한 알에는 6g의 풍부한 단백질과 약간의 지방, 아주 적은 양의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노른자도 꼭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혈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니 노른자까지 포함하여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을 식전 에피타이저로 즐겨보세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는 콩을 추천드립니다. 콩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소플라본의 혈당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꼭 콩을 바로 섭취하지 않아도 두부나 유부로 섭취할 수도 있고 콩나물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콩나물은 이소플라본 외에도 비타민C, 식이섬유도 풍부하면서 열량이 낮아 혈당 조절에도 또 다이어트 식품로도 훌륭한 식재료랍니다.
우유 한 잔도 좋습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특정한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위장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한편 우유에서 이 카제인 단백질과 지방을 걷어낸 유청 단백질은 오히려 소화가 빨라지게 하는데요. 시중에 파는 단백질 보충제를 식전에 한 숟갈 먹으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지고 계신 단백질 보충제가 카제인 단백질인지 유청 단백질인지 꼭 확인해보고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식초입니다. 식초는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몸속 소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소화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하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소화할 것이 많은 고탄수화물 식사 전에 식초를 먹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 평소에 흰쌀밥, 빵, 라면과 같이 고탄수화물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립니다. 식전에 먹는 식초 말고 잠자기 전 공복에 먹는 식초도 괜찮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잠자기 전 사과식초 2숟가락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공복 혈당을 측정해봤더니 놀랍게도 사과식초를 먹고 잔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복 혈당이 4%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초, 그냥 먹기에는 시큼한 맛 때문에 한 숟가락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미역초 무침, 오징어초 무침처럼 반찬에 식초를 첨가하는 것도 좋고 맥주잔 사이즈의 큰 컵에 물을 가득 붓고 식초 한 숟갈을 타서 드시는 것도 좋답니다. 식초 대신 레몬, 라임, 유자도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하니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양배추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비만 전문의 요시다 도시이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시다 교수는 식전 양배추 먹기라는 다이어트법을 제시했는데요. 식사 전에 생양배추를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배추가 좋은 이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위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장까지 넘어가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특히 식전에 먹게 되면 포만감이 생겨 식사량도 줄일 수 있고 이후에 먹게 되는 탄수화물을 천천히 소화시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줍니다. 한 번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양배추 반통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반통을 하루 3끼 동안 나눠서 드시면 되고 식사를 2번만 하신다면 간식으로 조금 더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 말고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등이 있답니다. 식전에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식사에 곁들이기만 해도 도움이 된답니다. 한 가지 더. 과일도 먹는다면 식후보다는 식전이 낫습니다. 사실 과일은 혈당을 올린다고 오해를 많이 받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오히려 흰쌀밥,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 대부분의 과일이 훨씬 혈당을 적게 올립니다. 게다가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식전에 먹은 과일은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통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이 좋고 특히 사과, 배, 복숭아, 그리고 자몽, 체리, 파인애플 같은 과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답니다. 지금까지 식전에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어떤 순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바로 탄입니다. 다만 모든 채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는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등이 있습니다. 당 함량이 높아 피해야 할 채소는 단호박, 당근, 연근, 우엉 등이 있답니다. 당 함량이 높은 채소들은 밥과 함께 마지막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채소가 먼저, 그 다음으로 육류, 생선과 같은 단백질이 들어간 다음 쌀밥, 빵과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소화,
흡수 속도가 더뎌지고 자연스럽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된답니다. 오늘은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렸죠.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등 다양한 음식을 우리 생활에서 아예 빼놓을 순 없으니 채소나 단백질을 식전에 먼저 먹어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아직도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암과 치매.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으로 예방해보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